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빚진 자들의 잔인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빚이 청산이 되어야지 가정이든 나라든 불황에서 호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돈을 벌어보고 호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나마 진짜 호황을 누려보고 난 이후에 불황으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은 호황을 중산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번에 경제적인 불황, 경제 충격이 오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 뿐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예전에 돈을 많이 벌어봤고 잘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전의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슬프게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에 탐욕에 빠져서 상당수가 빚쟁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정부세 이제 납부 고지서가 이제 발부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다주택자들 중에서 5채 이상 10채 이상 가진 무리하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가진 자들이 그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해서 바로 몰락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서서히 이제 침몰하는 거죠. 그 사이에 팔려고도 해보고 빌려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서서히 이제 젖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죠. 거대한 빚의 무게에 이제 짓눌리면은 어떻게 살까요? 죽을까요?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순응하고 수십 년간 인간 사료를 먹으면서 세탕내탕 뛰면서 빚을 갚으며 지낼까요? 참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뻔하다라는 거죠. 죽든지 도망가든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놔버리든지 아니면 미친듯이 일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든지 이 네 가지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죽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해도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거죠. 도망가는 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평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눈치 보면서 누군가 자기를 찾아올 것이다 혹은 이렇게 서류로든 뭐로든 계속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뭐 드라마에 나왔던 추노처럼 이렇게 도망다니는 노예 신세가 이제 되는 거죠. 세 번째, 배쨘다. 배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배쨘다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는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든 아니면 자신이 해왔던 일이든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으로서의 자기가 이렇게 갖춰놨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요. 수능하고 이제 수십 년간 인간 사료 먹으면서 이제 미친듯이 이제 투잡세, 이자 포잡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빚 갚는 거죠. 참 어떤 식으로든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제대로 돈을 벌어본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아지려고 하는 의욕조차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현실을 끄라는 거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이들이 아파트 분양받아 가지고 갭 투기해서 뭐 3억 5억 벌겠다고 이렇게 덤벼들었던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아직도 그게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그냥 서민들 죽이려고 금리 막 올리고 있고 대출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국제 금융협약에 따라서 바젤3가 도입되고 DSR이 실행된다라고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언론에 떠드는 가짜 전문가들, 유튜버들의 말에 취해서 그들만 추종하면서 자기 생각과 공부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온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도 죽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빚을 갚는 사람은 그래도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사는 삶은 물론 비참한 인생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건 그래도 정상인으로서의 모습은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또 최소한의 결심일 수 있는 거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무조건 먹고 커피는 회사에 있는 봉지 스틱커피로 때우고 회식은 회사에서 돈 내주는
단체식 말고는 안 가고, 야근은 무조건 하고, 퇴근하고 난 이후에 대리운전이든 뭐 배달 일이든 뭐든 하고, 주말에도 주말대로 또 뭐 호프집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최대한 돈을 아끼고 돈은 더 벌어들여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빚을 갚게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을 살아야 겨우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빚진 사람들의 잔인한 인생이라는 거죠. 기득권들한테 당한 거죠. 나라 정부의 사기질에 놀아난 거고, 재벌 족벌 기득권들 건설업체 시행사들에게 놀아난 거죠. 가짜 전문가들 집 꼭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인간들의 탐욕에, 인간들의 욕심에 이제 넘어간 거죠. 사상 최대 폐업에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자살 행렬이 폭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경제는 엉망이 되어 있고, 자살, 마약, 충격적인 뉴스로만 계속 도배되어 있고, 강사들이 일이 끊겨서 배달업하고 버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은 다름 아닌 빚지지 않는 것밖에 없는 거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주가가 3천을 넘든 3천 밑으로 내려가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삼성전자 주식이 자기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그 재벌가들, 그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인 거죠.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 삶이 잘 될 리는 없습니다. 벼락거지를 말해도 속으면 안 됩니다. 실물 경제가 엉망인데, 파산 충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코로나로 죽기 직전인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주식과 부동산이 활황이라 뭐 말하는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일에 좀 더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은 혹독한 경제 불황 위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빚 없이 살면 뭐든지 괜찮지만 무리하게 욕심 부렸다가는 삶 자체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 삶은 소중한데 그 소중한 삶을 자기 스스로 도장 찍어서 노예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선전, 선동, 왜곡, 불안조성, 뭐 이런 이렇게 막장, 사기, 온갖 것들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조심하고 의심하고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좀 느리게 천천히 결정하고 천천히 말하는 법, 생각하는 법, 행동하는 법을 습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그래도 또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은 빚진 자들의 잔인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